이제 마지막으로 볼까요? 방부제를 피하려다가 무방부제 함정에 빠지다. 파르벤이라는 화합물은 참 여러 곳에 쓰입니다. 샴푸에도 있고 로션과 같은 제품에도 들어있습니다.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부제로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최근에 이 파르벤이 환경 호르몬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어서 파르벤을 포함한 제품들이 터부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파르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제품들의 경우에 인체 안전성에서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물질들을 보존제로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페놀인데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지 간독성을 보인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자연에서 얻어지는 보존제의 경우에서 파르벤만큼 효과적이지 않아서 제품이 쉽게 상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소듐 벤조에이트와 같은 식품 방부제도 파르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 방부제의 경우에 세균이나 곰팡이의 증식을 막아주어서 제품을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해주는데,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방부제를 사용하게 되면 식중독,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건강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한 방부제의 건강성 문제가 더 큰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건강성의 위협이 더 큰지를 따져야 되겠네요. 에브디와 과학 커뮤니티는 보존제와 방부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연구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체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컨센서스는 파르벤이나 다양한 식품 방부제는 건강에 특별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 확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제를 찾아낼 때까지는 같이 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꼴을 모험하지 않았으면 치과에 가지 않고도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화학은 뭐 있나요? 오이, 수박, 딸기의 표백 효과를 주는 성분이 있다. 우리 치아는 단백질이 이렇게 코팅되는데 이 단백질이 치아에 에너지를 보호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박테리아가 붙어서 살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색깔이 있는 성분이 둘러붙기도 합니다. 키위, 파파야, 파인애플 등에는 단백질뿐이 효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다는 연노제를 씁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단백질분의 효소가 치아 표면에 붙어 단백질층을 녹여내면 거기에 붙어있던 어두운 색깔의 물질들이 화합물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런 방법을 너무 자주 쓰면 안 되겠지요. 강팔도사. 이제 자녀 양육에 써먹는 화학의 원리는, 아기가 귀여운 화학적인 이유는 왜 큰 눈이나 둥근 얼굴 같은 아기 또 형태를 가진 존재를 보면은 우리는 무구장 해제가 되어버릴까요? 아기를 어설픔으로 하여서 우리 종족의 자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작은 아기들, 새끼들 보면은 그냥 귀염성이 있으니까 귀여운 그것은, 그러면 질문 들어서 우리가 작고 이적한 존재를 보면 귀여워하는 화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의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아기와 같이 큰 눈, 둥근 얼굴 보면 우리 뇌의 앞부분에 있는 어느 정도 비질 부분이 아주 빨리 활성화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감정과 즐거움을 관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즐거움과 보상의 호르몬은 도파민이고요. 아기와 같이 작고 진작한 대상을 화살피는 행위를 하면 우리 뇌는 도파민 주사를 콱 넣어서 우리를 아주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애정은 화학물질인 도파민의 보상작용에 의해서 일부 설명이 됩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면 화학과 아주 거리가 먼 학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엄마의 뇌 구조를 바꾸면서 아이에게 헌신한다. 진실에 더 가까운 제목은 임신은 여성의 뇌를 바꾸어서 아이에게 집중하게 만든다이지만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약간 비틀어 보았습니다. 생애 최초로 임신을 한 여성들의 뇌 변화를 MRI를 통해서 관찰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글에서 fMRI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본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겪은 뇌는 자기 아이 얼굴을 볼 때 엄청나게 활성화된다고 하네요. 엄마들은 다 아시죠? 흥미롭게도 아빠의 뇌는
아내의 임신 전으로 아우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부성이 아무리 강해도 모성을 이길 수 없는 이유, 바로 엄마의 내가 말해 주듯이 아이의 덕성 스트레스는 최악의 화학장이다. 덕성 스트레스 혹은 들어보셨는지요? 덕성 스트레스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에 대해서 하버드에서 정리해놓은 것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삶에서 많은 종류의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삽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혈압은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도 분비됩니다. 어떤 스트레스는 견딜만하고 어떤 것은 견디기 힘들지요. 긍정적인 스트레스, 감내할 만한 스트레스, 독성 스트레스. 요즘 한 부모 한 가족이 많이 늘고 있죠. 부모들은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독성 스트레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실패자 혹은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든지, 임신 중 태아의 뇌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것은 콜린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콜린은 태중아이의 뇌와 신경발달, 인지능력 강화에 대해 도움을 줍니다. 당연히 콜린이 들어있는 음식은 준비하기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콜린은 날개를 넣는 자 등등등등에 있습니다. 콜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에 잘 봐두었다가 여성 독자들이 임신하게 되면 꼭 섭취할 수 있도록 나중에 DHA를 먹인다, 학원에 보낸다 고생하지 말고 태중에 있을 때 쉽게 갑시다. 콜린이 가장 많이 함유된 10대 식품은 단백질 종류네요. 사춘기 자녀와 싸우면 평생 후회하는 이유는 몸 안에서 호르몬의 수치가 변하는 사춘기 동안에 아이들의 대인관계에서나 문제, 우울증을 겪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지만은, 혹시 아이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투자가 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말을 배우자마자 천자문을 다 외우고 동네에서 신동 소리를 듣던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뇌의 뉴런들은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양의 시냅스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내는 계속 성장합니다. 거의 25세가 되어야 그 성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와 청소년기의 뇌 발달은 한 인간의 지적 능력이 최종 정착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 시기에 최대한 빨리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이제 17대 일전설의 시작. 청소년은 언제 위험한 행동을 하는가? 인간의 뇌의 성장 작용은 아직도 많은 부분의 미지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 발표한 연구 하나에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위험한 행동을 언제 하느냐, 그래서 행위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부위가 있는데, 어른의 경우와 다르게 청소년들은 내는 동년배들을 지켜볼 때 이 부분이 강하게 활성이 된다고 하네요. 단순히 이야기한다면 위험한 행동을 해서 동년배들의 존경 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노고에서 찌르내리기, 자전거 타기, 다위에게 손가또 격파하기 등등. 애들 혼자 있으면 또는 부모 앞에서 절대 안 하는 행동을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는 17대 1의 전설 들어봤지요.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니야?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17명 중의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했던 우리 조상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도 피우고 물명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모보다도 친구의 말을 더 중요한 때가 사춘기니까요.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의 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시간을 다 낭비하고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한테 갑자기 살갑게 굴어봤자, 그리고 훈육해봤자 왜 이러는 거야, 왜 갑자기 관심이야, 짜증나, 내 인생에 참여하지 마라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튼 어린이될 때까지 보면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사회농업은 어릴 때부터 쌓아온 창능이 설련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연구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높은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아이 공부의 최고의 적이다. 공부에 가장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점에 대한 집중력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는 따서 높은 440 ppm, 이산화탄소는 pp 1000 ppm 이하로 권장이 되는데 초밤에는 피로와 졸림이 되는데 2000 pp 이상이면 두통, 3000 pp 이상이면 건강을 해치게 되지요. 무슨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오평남지소의 침실에 성인 한 명이 잠을 잘 때 3시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0 ppm 초과하였으며 8시간 후에는 560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20평 집에 4명이 살 때 벌어지는 일이지요. 아이들 학교 교실은 1인당 면적이보다 훨씬 좁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등으로 문을 꼭꼭 닫는 생활에서 문을 닫고 몇 시간만 지나면 2000 ppm은 쉽게 도달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여 요리라도 하면 그 농도에 도달하는 것은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아이의 성적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면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를 구매하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유아기 영어 집중 교육 시 경계할 점은 미국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아이들과 소위 2개 국어를 이중하는 아이들의 총량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결론만 이야기하면 1개 국어를 하든 2개 국어를 하든 단어의 총 개수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같이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영어권 1개 국어는 mother, conclusion, sadness, regret. 2개 국어 사용자 엄마는 conclusion, 슬픔, regret, 엄마. 위 연구는 미국 교사들에게 영어를 어설프게 구사하는 그래서 학교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는 동양견을 같은 게 아이들이 실은 덜 떨어진 애들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만 영어가 외국의 입장에서는 논문의 결과를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영어에만 집중하는 아이는 한국어 발달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그것이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부모가 인지해야 합니다. 대학에 있다 보면 이런 이중으로 학생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교수님 저 이 부분에 대해서 퀘션이 있습니다. Can you help me? 이런 컨클루전이 나왔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정말 짜증나죠. 한국에 사는 아이는 주변에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써 있는데 영어 집중 교육을 받는다고 영어 학원을 가지만은 그것에서 배우게 되는 것으로 해봐야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 아빠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봤자 엄마 아빠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영어권 사람이 아닌 이상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저기 유학 보내야 하나? 저 앞에 제가 써놨죠. 아이의 지적 발달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일정 나이 이상이 되어서 영어를 배우면 아무래도 발음이 영어만 쓰고 산 사람들과 또 다르지요. 발음만 좋고 깊이 있는 지식은 없어서 버버하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가장 뛰어난 대학교에서 영어 발음이 이상한 동양권 인도계 교수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이의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역할은 살면서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아주 기쁜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매우 강하게 남아있지요.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대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내용조차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어느 날 아내에게 어머니가 뜬금없이 그러시더군요. 요리가 어디 빠져있는 데가 있나?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 제가 대학원 생활하던 시기에 마이클 조던은 시카고 볼스에서 마지막 커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라. 자신의 분야에서 그대로 성공한 타이거 우즈도 과하던 승리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하고 성중독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곤 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부자였던 일론 머스크도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살아왔습니다. 평온한 가정을 즐기지 못하니 그런 면에서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본인의 가슴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 어쩌면 정답일지 모릅니다. 타이거 우즈와 마이클 조던에게 그만 경쟁하려 하면 그건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일 것이고 가정의 행복이 전부인 사람에게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려는 것 역시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미트 연구진이 발표한 아이를 천재로 만드는 방법은 자꾸 미국 연구를 해서 독자들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1995년 논문 연구가 있었는데 높은 소득을 가지는 가정과 낮은 소득을 가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 태어난 이후에 3년 동안 듣는 단어의 수가 3천만 단어 차이라 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과 저소득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 언어 발달, 독해 등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높은 소득을 가지는 가정에서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와 앞에서 대화하는 시간이 더 길고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아이 앞에서 어른이 쓰는 단어를 이용해서 대화하면 아이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아이와 직접 주고받는 대화를 하면서 아이 언어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입니다. 아이의 언어 능력은 부모와 또 아이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화, 또 어린이집 집에도 보내고 등등 그렇게 해서 많은 공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대화 속에서. 그래서 케미포비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학적 알려주는 화학 창문으로 세상 바라보기에 대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화학적인 존재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화학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체 이런 화학 제품을 몸에 안 좋고 뭐 이런 정보 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전적으로 화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화학이라는 창문으로 세상을 보면서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화학 창문으로 사용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괴담을 흘리지 않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굳건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 이광열 였습니다. 이광열.